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영어 강사 김승주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26학년도 9월 모평 영어 37번입니다. 자, 37번은 순서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순서 유형. 이렇게 생긴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주어진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단락 A, B, C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순서 유형이 정답이 A, B, C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줄 수 있냐라고 하면요. 자, 평가원의 입장이 돼보면 돼요. 자, 평가원 같은 경우는 순서 유형의 정답이 A, B, C입니다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들을 설득해야 하냐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글을 배치를 해야 우리를 설득할 수 있고 정정당당하게 답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주어진 글이 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자, 그 다음 순서인 A는 P의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한 다음에 Q 이야기를 해야 되고 B도 마찬가지로 그 직전의 내용인 Q를 연결고리 삼아서 R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R을 연결고리 삼아서 꼬리 잡기를 해서 S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어때요? 수능 문제에서 순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시죠? 자, 그럼 요약하면요. 우리 순서 유형을 풀 때 두 가지를 유념해 주셔야 돼요. 자, 유념해야 할 두 가지가 도출됐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 우선은 뭐냐면 자, 바로 앞글이 결정적 단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죠? 왜냐하면 연결고리, 돼지꼬리 잡기가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 단서를 잡을 건데 라고 하면요. 크게 명시적 단서와 그 다음에 글의 구조 및 내용 흐름을 통해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잡히는구나. 이런 식으로 꼬리 잡기가 이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명시적 단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지연. 자, 대명사, 지시사, 연결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 유형은 이 두 가지 전략을 활용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 그죠? 바로 꼬리 잡기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략이 어떤 식으로 이번 9월 모평에서 적용됐는지를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P 뽑아내야 된다라 그랬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Perhaps at some point you've seen some mathematical writing and not understood it. 자, 아마 때때로 너는 수학적 글쓰기를 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요한 내용 한번 뽑아보면 자, 굉장히 짧긴 하지만 너는 어떤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수학적 글쓰기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Mathematical writing. 오케이, 이렇게 잡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려면 우리 일반적으로 P 다음에 P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꼬리 잡기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자, 너는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A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너의 머릿속에서 바로 뽕 하고 떠오르는 것은 복잡한 기호들일 것인데 그 복잡한 기호들은 분명한 징후들이다. 굉장히 어색하지 않나요? 바로 오기에는. 왜냐면 뭐로 끝맺음을 맺었냐면 자, 너가 수학적 개념을, 수학적 라이팅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거야. 로 끝맺음 했는데 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복잡한 개념들이 분명한 징후들이다. 뭔가 어색하죠? 자, B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너가 아마도 처음은 아닐 거야. 오케이, not 나왔죠? 진정해, 안심해. 자, 심지어 프로 수학자들도 때때로 그들이 해결하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라는 표현 나왔어요. 자, 우리가 확 이끌리는, 이 B가 확 이끌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나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너는 아마 수학적 라이팅을 이해를 못했던 적이 있지? 근데 너만 그런 건 아니야. 오케이. 심지어 프로 수학자들도 그러는 걸. 오케이. 굉장히 처음 나온 제시된 문장이랑 B랑 흐름이 자연스러운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결고리도 PP 잘 나온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가 어떤 Q라는 내용을 제시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하지만 너는 어떤 글쓰기가 수학적 글쓰기라는 것을 딱 처음에 보자마자 인식할 수 있어, 알아차릴 수 있어 라고 해서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어떠한 의문문, 질문을 던지죠. 너는 그러면은 어떤 글쓰기를 딱 봤을 때 이게 수학적 글쓰기네 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 그쵸? 딱 처음에 보자마자. 자, 질문으로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질 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답변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는 순서 유형을 풀고 수능 순서 유형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꼬리 잡기가 단단하게 엮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A 보도록 합시다. 자, 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복잡한 기호들일 것인데 이 복잡한 기호들은 분명한 징후들이야. 오케이.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너가 그 답변을 생각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는 것은 복잡한 기호들일 것인데 그 복잡한 기호들은 무언가 수학적인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징후들일 거야 라고 A가 나오는 게 뭔가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C 한번 볼게요. 자, put simply, 간단히 말하자면 There has to be something mathematical. 무언가 수학적인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 계속해서 진행되는, 계속돼서 이어져 오는 무언가 수학적인 것이 있어야만 하는데 자,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수학적이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나왔어요. 자, 우리 C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일단 put simply예요. 자, put simply는 간단히 말하자면 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럼 이 put simply가 나올 수 있는 정황이나 또는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예측해보면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쵸,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 나와야 되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이라고 복잡한 상황이 나와야 이렇게 간단히 말하자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지금 B가 뭐로 끝맺음했었냐면 야, 너가 어떤 글쓰기가 수학적 글쓰기인지를 처음에 대본에 어떻게 파악해?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복잡한 답변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무언가 수학적이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수학적인 무언가가 계속 있어야만 해. 뭔가 앞에 복잡한 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정리해줘야 될 만한 게. 자, 그래서 C보다는 지금 A가 적절한 게 뭐다? 자, 질문으로 지금 끝맺음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아마 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복잡한 기호들일 거야. 무언가 수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오케이. 자,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기호들 중에 상당수는 꽤나 현대적인 것이야. 이게 최근에야 개발됐다라는 거죠. 자, 수학은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어. 계속해서 있어 왔어. 한참 전에. 한참 전에 이러한 기호들이 개발되기도 전에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호라는 것은 수학의 본질은 아닐 수도 있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호들이 개발되기도 전에 수학이라는 것은 존재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C 나왔죠. 자,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무언가 수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무언가 수학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언가 수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기호가 어때요? 복잡한 수학 기호가 뭐의 본질은 아니다? 수학의 본질은 아니고 또 다른 무언가 수학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기호가 본질은 아니다라는 말이 지금 put simply 하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put simply는 뭐를 간단하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수학이라는 것은 지금 이러한 복잡한 기호들이 개발되기 전에도 한참 전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수학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호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put simply가 한마디로 어떠한 순접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파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자면 자, B 같은 경우에는 자, 너만 수학적 글쓰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심지어 수학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뭐로 지금 이어지고 있냐면은 야, 너는 무언가 수학적 글쓰기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해, 인지를 해, 판단을 해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그에 대해서 너가 아마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복잡한 기호들일 거야 라고 답변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 하지만 수학이라는 것은 math라는 것은 존재했어. math existed. 뭐 전에? 이러한 기호들 전에. before the notations.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무언가 수학적 글쓰기라고 할 때 수학적 기호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야. 더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면 무언가 수학적인 거야 라고 끝맺음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무언가 수학적인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끝나고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꼬리 잡기 PQR 중요하다라 그랬죠. 자, 너가 지금 mathematical writing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심지어 수학자들도 그러지 못해. 자, 그럼 너는 어떤 식으로 수학적이라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하니? 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고 넌 아마 복잡한 기호들일 거라고 생각을 할 건데 하지만 수학은 그러한 기호들 이전에도 존재했어. 그 수학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 기호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수학적인 것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뭐다? 그렇죠. B, A, C 순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출제되는 순서 유형 같은 경우는 반드시 꼬리 잡기 형태로 글이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꼬리 잡기를 위해서 명시적 단서, 그 다음에 글의 구조, 내용, 흐름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